도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도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깜짝 놀라지 마. 뭐냐? 지역이 분화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 근데 여기서 나는 이 말을 좀 추가하고 싶어. 근데 내가 추가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선생님이 추가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건 추가를 해야 돼, 무조건. 이게 바로 뭐냐? 도시의 기능별 지역 분화야. 자, 도시는 기능별로 지역 분화한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기능별 지역 분화는 미친 듯이 일어난다는 거야. 요거 시험 문제 미친 듯이 나와. 이거는 시험 문제 100% 출제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100%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피디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피디님이 하라는 걸 할게 내가. 피디님 아파트에 관심 많으니까 내가 피디님이 하라는, 어차피 피디님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급여를 올려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이건 내가 들어줄게.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귀농해요. 귀농. 소를 키워서 구워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 도시의 기능별 지역 분화. 자, 요거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네. 귀농은 안 하고 내가 귀지는 파서 줄게. 진짜 귀지를 이렇게 파가지고 귀지를 농염하게 파서 줄게요. 알았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의 지역 분화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의 도시가 있다라고 해보자. 서울이라는 얘들아 도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모든 곳에 갔을 때 다 똑같은 우리가 기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쪽 명동 같은 데 간단 말이야. 또는 을지로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 기업들이에요. 막 엄청 막 기업들이 여기에 가득가득 있어.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여기에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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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여기에 갔더니 아파트가 또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슨 기능, 피디님? 무슨 기능? 주거 기능. 그렇지, 주거 기능. 주거 기능. 그러니까 여기 주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공장이 또 많아. 그러니까 공업 기능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거 잘 보니까 하나의 도시지만 이 도시 안에서도 각각 하는 기능들이 따라라라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뉜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공업 기능, 주거 기능 등등등 그러한 기능에 따라서 도시 안에가 이렇게 지역이 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도시에서 이 기능에 따라서 지역 분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시험 문제 미친 듯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접근성과 지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접근성과 지대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접근성. 내가 얻고 싶어. 예를 들면 내 콘서트를 보고 싶어. 근데 콘서트가 저쪽에 뭐 전라도 뭐 깡시골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야? 도심 한가운데서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오빠들 보고 싶어. 난 우리 오빠들 G.O.D 오빠들이야. 선생님 사실 G.O.D야. 내가 자꾸 방탄을 외쳤지만 난 사실 촛불 하나야. 난 사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다. 날 떠나지 마. 나 이 세대야. 우리 오빠들, 우리 태지 오빠, 난 알아요. 나 이런 시대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나 우리 오빠들을 보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 전라도에 어디 깡시골에서 하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도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내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에 접근하기가 쉬운 거.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근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대한 대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값, 그냥 땅값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히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 땅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라는 걸 내야 돼. 땅에 대한 세금. 너무 내보고 싶다. 그치? 그런데 그걸 우린 지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주 좋은 땅일수록 나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았지? 자, 우리가 이 지역이 분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접근성과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지대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 그러면 그곳은 어떨까? 땅값이 굉장히 높겠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는 당연한 거지만 지대도 높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지대 지불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대, 이게 바로 뭐야? 땅에 대한 세금이야. 근데 그것을 따박따박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면 알 거야. 자,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면 잘 봐라. 도시가 선생님이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지역 분화한다라고 얘기했지. 어떤 식으로 분화하냐면 첫 번째, 중심 업무 지구라는 것으로 분화되고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상업 지역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이라는 것으로 분화가 돼. 자, 이렇게 4개로 분화가 된다는 사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쉽게 얘기해서 중심 업무 지구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좋을까? 접근성과 그리고 뭐야? 지대가 높다 아니면 낮다? 이렇게 갈수록 굉장히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면 중심 업무 지구라는 것은 대기업 같은 거, 일반적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일수록 뭐를 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대 지불 능력이 뭐하다?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리면 잘 보세요. 여기는 바로 뭐냐면 도시의 심장, 도시의 가장 중심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중심부는 얘들아 저쪽에 중구야. 을지로, 명동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참 꿈꾸기 되게 힘든다. 누리 오빠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땅. 그 땅. 거기를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도심이라 그래. 자, 도심으로부터 잘 보세요.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여긴 도심에 가까운 쪽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뭐냐면 지대가 높아. 지대가 높아. 그러면 이 도심, 지대를 많이 내면서 동시에 도심의 접근성이 높아. 그런 데에는 어떤 게 들어서냐면 바로 이 2개의 지역이 여기에 들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상업,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기업을 지어서 기업을 지어가지고 일을 하는 상업 업무 지역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 그런데 이 공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과 지대가 좋은 곳에 여기는 입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땅을 많이 필요로 해. 근데 사실 얘네들은 돈을 그렇게 얘네만큼은 벌어들이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조금 낮아져. 공업지역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접근성은 도심보다 좀 떨어지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생겨나.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공업지역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냥 여긴 주거지역이야. 그냥 여기 그냥 몰려 사는 거야. 몰려 살아. 자, 그래서 지대가 더 낮고 거리는 더 되게 멀리 더 멀리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주거 지역이 이런 식으로 마련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봐라. 한 도시 안에서도 상업 업무 지역과 공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졌어. 그런데 그 나뉘어진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야? 자, 접근성과 뭐 때문에 나누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지대 때문에 나누어졌구나 라는 사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얘기를 하고
가겠는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얘기를 할게. 자, 서울을 선생님이 기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서울에 흐르고 있는 강이 있어요, 피디님.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 한강. 한강이 흐르고 있지. 한강이 흐르고 있어. 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어. 한강에서 위쪽으로 가.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도심이야. 도심. 그러니까 도심은 바로 뭐야? 도시의 심장이야. 그러니까 도시의 가장 중심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명동, 그다음에 저쪽에 을지로 거기 가면 회사 건물들이 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심이란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지대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 그리고 뭐도 높을까? 접근성도 엄청나게 높아. 그래서 이런 데는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지대 지불 능력이 좋은 상업 무슨 지구가 있어? 업무지구. 상업 업무 지역들이 여기에는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상업 업무 지역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대기업들, 대기업 본사 이런 거 여기에 다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행정기관, 뭐 서울시청,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막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행정기관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몰빵하고 있어. 그다음에 아주 유력한 백화점들, 네, 이런 것들이 도심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 근데 이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이 뭐야? 공동. 피디님, 공동이 뭐야? 빵꾸. 빵꾸. 그렇지. 구멍이 뚫린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도시가 있어. 그러면 도시의 중심이 이렇게 도너츠처럼 구멍이 빵 뚫린다는 거야. 근데 언제 빵 뚫리는 거냐면 밤에 빵 뚫리는 거야. 근데 밤에 왜 빵 뚫리는 거냐면 얘들아 이거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낮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겁나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 도심으로 몰려. 다 일하러 온다. 그런데 밤이 돼요. 그러면 이 도심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도심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싼 외곽 지역으로 우린 다 빠져나가야 돼. 그럼 밤이 되면 싼 외곽 지역에 우리들의 보금자리들이 네. 아파트. 그다음에 또 빌라, 또는 뭐 움집. 움집 맞지. 우리의 보금자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외곽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빠져. 그러면 밤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 그래. 그러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은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인구 공동화 현상은 오로지 어디서만 발생한다? 도심에서만 발생한다. 예를 들면 밤에 도심에 주차난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주거 지역에 주차난이 발생하는 거겠지. 밤에. 그치? 그러니까 낮에 주차난이 발생한다면 그건 도심에 대한 얘기가 맞지만 밤에 주차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릴 수 있는 얘기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도심에서 좀 더 발전돼서 이쪽에 보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부도심이야. 도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도심이다. 그런데 부도심으로 자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강남구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강남구는 부도심입니다. 강남구는 부도심이에요. 근데 이 부도심에 그러면은 그래, 얘는 도심도 아니고 부도심이니까 그러면 난 여기다가 땅을 살래. 그것도 불가능해. 왜 그러냐? 이 부도심도 열나 비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도심은 왜 부도시냐면 도심의 기능을 그대로 해. 그러니까 얘도 열나 비싸. 그래서 부도심은 뭐냐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얘들아, 도심이 진짜 봐라. 대기업 다 몰빵돼 있어. 여러분들 을지로 같은 데 가세요. 한번 가보세요. 을지로 가보고 명동 가봐. 인간들 겁나 많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기업체가 뭐 장난 아니야. 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심에 그게 다 몰빵돼 있어. 도심 혼자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의 기능을 그대로 분담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부도심이야. 그러니까 부도심은 도심하고
그 모습이 어떨까요? 똑같아. 이 시험도 잘 나와.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도심과 그 모습이 거의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가면 돼. 그래서 도심과 이 부도심들까지는 굉장히 어떠냐면 땅값이 비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외곽으로 빠지는 거지. 자,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면 요쪽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구로야, 구로. 구로. 자, 여기다가 드디어 사람들은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뭐를 짓기 시작하냐면 공업 지역이 여기에 들어서기 시작해. 그러니까 공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비해서 자, 지대와 그다음 뭐야? 접근성이 높은 데로 가는 거야? 아니면 떨어지는 데로 가는 거야? 떨어지는 데로 가는 거야. 공업지역. 공업지역의 특징은 많은 뭐를 필요로 한다? 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네, 이렇게 외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쪽 외곽, 요쪽 외곽에 바로 뭐가 있냐면 노원구가 있어. 기억하고 간다. 노원구. 근데 여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 여기에 바로 뭐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는 거야? 주거.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가 생기냐면 주거 지역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에 가면 우리가 뭘 많이 볼 수 있어요? 피디님 뭘 많이 본다고? 노래로 표현해 주세요. 아파트. 자, 뭐를 움집 움집. 로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로제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냐고 지금. 자, 그래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 아파트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학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학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 이 도심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집신 현상이 일어나. 집신 현상. 그래서 집신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집중한다 이런 뜻이야. 뭐가 집중한다는 거야? 상업이나 그다음에 뭐야? 업무지구. 그러니까 상업이나 이 업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얘네들은 도심에 가면 땅값은 비싸지만 얻을 게 많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상업이나 업무지역은 어디로 집중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심은 도심이야. 그러니까 도심으로 집중하는 집심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치? 그런데 반대로 자, 주거지역이나 반대로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심 현상이 일어나게 돼. 이심이라는 건 뭐야? 도심에서 이탈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거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대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외곽 지역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분산하려고 그래. 분산. 외곽 지역으로 넓게 퍼지려고 그래.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도심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상업 업무지구고, 도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상업 업무지구고, 그리고 주거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으로 자꾸 뭐 하려고 한다? 분산하려고 한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하면 이심 현상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